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 수출, 수소 시대 앞당기나입니다. 자, 국내에서 개발된 수소 연료 전지가 오늘 처음으로 해외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수소차 넥소에 들어가는 95kW급 연료 전지 시스템을 수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수소를 전기로 바꿔주는 연료 전지는 수소 산업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완성차에 탑재해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 연료전지 단독으로 수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수출을 통해서 현대자동차는 수소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고 또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 분야에서 수소 기술 리더십을 강화했다는 평가입니다. 이 소식에 오늘 현대차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2.51% 상승한 18만 3,500원의 장을 마쳤는데요. 이 수출 소식과 더불어서 현대차의 4세대 투싼 모델이 사전 계약 시작 30분 만에 8,000대를 돌파했고 또 기아차의 전기차 사업 체제 전환이 가속화된다 이런 기대감으로 그 자동차 업종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기아차라든지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같은 현대차 그룹주들도 모두 함께 올랐는데요. 자, 그런데 반면에 수소차 관련주는 비교적 약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동양피스톤이 7.64%, IA도 7% 가까이 하락하고요. EM코리아와 세종공업, 또 일진다이아 등도 모두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를 필두로 한 이 수소 에너지, 수소차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이광무 전문가님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수소차에 관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다면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부에도 종목 진단 시간 짧지만 마련되어 있다는 점 또 그 기회도 놓치지 말고 잡아보셔야겠죠.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는데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는 모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현재 420명 정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랜만에 또 출석 체크 한번 해볼까요? 갑돌이님 계시고요. 경제야 살아나자님, 경기민감주 으짜님, 또 쫄보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주미영님, 그레이스풀 그레이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해운대 물개라든지 블루실장은 또 처음 보는 닉네임인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끝까지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야인스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에도 친환경차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도 또 한 번 이 자동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만큼 최근에 이쪽 자동차 쪽에서 계속해서 특히나 수소차 관련주 해서 이슈가 터져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제 또 현대차에서 이슈가 나왔는데요. 자, 수소 연료 전지를 수출을 했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일까요? 네, 수소 연료 전지를 가지고 자동차에 쓸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말고 다른 어떤 발전기나 다른 데 쓰는 것도 있고요. 산업 수소 산업이라고 또 하고 뭐 그러죠. 그래서 일단은 현대차가 스위스 회사의 비자동차 부문이죠. 이제 최초로 이제 이거 자동차 말고는 수출한 게 이번 처음인데요. 네. 예, 95kW급 정도 됩니다. 95kW급이라는 것은 넥소에 들어가는 그 용량이 95kW 정도 자동차에 돼요. 들어가고 자동차 있는, 들어. 네. 그 자동차도 수소 연료전지 그만한 것을 네 4기를 수출했거든요. 네 그러면 개? 4대 아. 자동차를 수출한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네. 4기를 했는데 이게 자동차가 아니라 이제 비자동차 분야 했으니까 의미가 크다. 앞으로 이제 수소 사이를 가는 주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좀 반응을 했는데 네.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사용 용도가 수출한 게 바로 전력 공급 이게 그 스위스 회사가 요거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를 받아가지고 네. 요걸 가지고 발전기 뭐 이동하는 전력을 뭐 그걸 만들다 이동제 발전기를 만들어요. 발전기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뭐 어디에 공급하고 그러겠죠. 전력 공급한다든 이런 식으로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수소 연료 전지 요걸 가지고 어떤 발전기를 이동에 만들면 임시로 거기 어디 쓸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럼 이쪽이 계속 좀 성장을 한다면 이 수소 전지 연료 전지가 자동차 말고 다른 분야에도 이렇게 많이 써지지 않을까. 그러면 확장성이 아주 크지 않을까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기대를 많이 모았던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기존에 뭐 현대차는 수소차 판매는 사실은 이제 도요타하고 현대차가 특허로는 도요타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현대차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수소 쪽에 지금 앞서가는 것 같아요. 도요타보다. 맞아요. 그럼 도요타가 이게 하려고 그러다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앞서는데 사실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요.
작년에 뭐 4,987대 팔았고 올해 상반기 3,292대 올해 한 6천, 6, 7천대 팔겠죠. 네. 근데 이 보조금이 거의 다 뭐 동날 정도 다 나갔으니까 사실 넥소를 한 대를 팔면 넥소 한 7,500만 하거든요. 이 중에 거의 보조금이 2,400 정도 되더라고요. 강원도 기준 봤을 때. 그러면 내가 4,500, 한 5천만 원 가까이 있어야만 살 수 있거든요. 이 넥소를. 근데 이 넥소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달리지는 못해요. 최대 600km밖에 못 가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 600km 가는데 내 이제 연료값이 충전하려면 한 4만 원 정도 들어요. 네. 이제 원래 이제 이게 연비 이런 거 계산은 이제 수소차랑 연비 이런 거 해야 1kg당 한 93km 가거든요. 네. 한 6kg 정도짜리를 탱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막 트럭은 탱크가 막 7개씩 있는 거예요. 그 6kg짜리를 7개를 달면 40 몇 킬로잖아요. 그죠? 그럼 이 연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미국에 수소 대형 트럭 있잖아요. 이런 게 멀리 가려면 이제 탱크를 막 7개 달아가지고 멀리 가는 거예요. 한뭐 2, 3천 킬로씩 가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수소 연료 이제 대형 트럭이 이슈가 돼서 저게 나온 거죠. 바로 그 미국의 수소 니콜라. 엄청나게 탱크를 그쵸. 가지고 죠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이제 있긴 하지만. 전기차 말고 이런 쪽에 가니까 좋고, 그러면 현대차가 잘한 게 또 30톤급 수소 전기 대형 트럭 30톤급이면 엄청나거든요. 네. 그것은 이제 수출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선두 입지를 수소차 말고도 수소 산업 관련된 글로벌 선두 입지를 확실히 다졌다 이렇게 생각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을 이제 우리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린 뉴딜에서 이 수소차 관련된 수소 산업, 수소 사회를 관련돼서 많이 푸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는 실적으로 받쳐주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 아주 많이 걸릴 걸로 보이는데 그렇죠. 일단은 뭐 모멘텀으로는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 기아차가 가는 것은 수소차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위기가 왔을 때 현대 네. 기아차는 싸고 연비도 좋고 아주 성능이 좋잖아요.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하고 요즘 뭐 자동차는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잘 나간다고 네, 신차들이. 근데 미국에서 잘 나가거든요, 이게. 그게 바로 옛날 2008년도 위기가 왔을 때, 미국이 망했을 때, 은행이 망했을 때 현대 기아차가 갑자기 막 2배씩 그 M에서 시장 늘었거든요. 지금도 유럽에 우리 현대 기아차 잘 나가요. 그게 바로 위기일 때 돈이 없을 때 현대 기아차가 잘 팔립니다. 위기에 그래서 강하구나. 지금 네. 그렇게 계속 현대 기아차 간다고 보셔도 무방할 수도 있어요. 수소 전기차에 이런 게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네. 물론 그것도 이슈가 있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수소 전기차라든지 트럭을 이제 수출하고 있고 완성차 쪽에서는 수소차로 인해서 이미 입지가 어느 정도 다져 있는데 이번 이 연료전지 수출로 인해서 그 수소 에너지에 대한 사업 범위, 접근 범위가 조금 더 확대됐다는 거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현대차가 최근에 잘 가는 건 이 수소차에 대한 모멘텀도 분명히 있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짚어주셨어요. 이관모 전문가님께도 이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현대차를 비롯해서 최근에 자동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잖아요. 네. 이에 대한 이유를 어디로 체크하실까요? 현대차, 기아차가요. 올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코로나 사태 모든 사람들 직격탄을 받았는데 당연히 자동차도 어려웠거든요. 모든 글로벌의 국가와 자동차 회사들이 실적 반토막이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크게 얘기한다면. 네. 근데 유일하게 현대차, 기아차가 올해 돈을 벌었어요. 그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비교를 하더라도 다른 모든 국가들이 판매 대수를 전년비 대비해서 크게 감소됐는데 네. 현대차, 기아차는 그 수량이 오히려 늘어났어요. 이 모습은 내수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통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현대차, 기아차가 사실 몇 년 동안에 지지부진했었잖아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첫 네. 번째는 내수 시장에서 점유율이 점점 떨어졌었습니다. 외제차 선호도가 좀 높아졌죠. 과거에 외제차 선호도가 7%, 14%, 20%까지 올라가면 현대차, 기아차와 같은 뭐 쌍용차, 현대차, 기아차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럴 외제차 수밖에 비용이 없죠. 높아지면. 그렇죠. 근데 뭐 대부분 이제 판매량 대부분에서는 현대차, 기아차가 주류인데 뭐 한때는 또 쌍용차의 이 티볼레가 잘 팔렸습니다. 그것도 역시 현대차, 기아차의 리스크였어요. 그런데 이 점유율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수에서 잘 팔았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위기 능력 대처로 좀 발휘가 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실적주를 찾을 때 현대차, 기아차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더 중요한 거는요. 앞에서 1분기, 2분기 때까지 실적 판매가 좋았지만 3분기, 4분기 때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신차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국내 시장에서 판매됐던 부분들은 분명히 어느 정도 좀 선반영돼서 움직였을 네. 테고 네. 중요한 건 이제 해외 시장 판매가 좀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약간 의문점은 있다. 아직까지는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네. 자동차 소비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 대한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때가 왔어요. 근데 그러다 마침 현대차가 새로 이제 카드를 꺼낸 거죠. 수소차, 전기차 카드를 꺼낸 거예요. 앞에서 이제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해서 유럽 진출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작년에 네. 현대차가요 스위스의 이 가스 기업과 협업을 맺었습니다. MOU를 맺었어요. 작년에요. 네, 스위스의 H2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앞으로 수소 에너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대차가 대대적으로 투자를 같이 합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네. 그리고 유럽의 이제 주요 이제 협업될 수 있는 국가가 노르웨이, 그리고 스위스, 그리고 독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일찍이 수소 트럭으로 해서 무료로 공급을 해줬어요, 유럽에. 네, 그러면 이제 수소 차에 대한 판매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공급을 해주면서. 그런데 그런 이제 수소의 차에 대한 차량이 이동하려면 수소 충전소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제 수소 가만히 있으면 되는 충전소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수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수소차를 위해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전력 공급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는 태양광 발전소, 수소 연료 전지를 함께 둬서 융합 에너지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수소차 공급뿐만 아니라 이제 전력 공급을 위해서 발전소 건립을 하게 되는데 네. 그 모델이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스위스 H2 에너지와 함께해서 유럽의 모델이었어요. 그게 현대차가 같이 투자했어요. 전 세계 최초입니다. 그렇게 진행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이동형 발전기 제작을 공급했다. 네. 이거는 이제 수소 네트워크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쉽게 보면은 이제 밑판을 까는 거죠. 밑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모델이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에서의 모델은 사실은 한화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 모델을 좀 만들고 있는데 하나가 얼마 전에 젤리라는 이 에너지 솔루션 소프트웨어 기업을 만드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네. 이 회사가 뭐냐면은 미국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발전소에서 모든 공급을 하지 않거든요. 자가 발전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정이라든지 이제 기업들마다 자가 발전 가지고 있는데 그들도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어떤 에너지 발전소로 해서 전력을 공급을 이제 비축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역마다 이 전력을 쓰는 것이 사실 다 달라요. 어떤 기업들 간에서도 주로 전기가 나오는 시간대가 다릅니다. 그런 것들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젤리라는 회사가 소프트웨어로 해서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전력을 이제는 네. 파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걸 하는 모델이 지금 현대차가 공급하는 발전기 공급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네. 전력에 대한 판매, 그러니까 발전소 건립이 아니라 전력 판매에 대한 모델 이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차에 대한 모델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대차에 대한 지금 사업의 모든 부분을 다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자동차의 앞으로의 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특히나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 회복을 조금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수소차, 수소연료 전지라는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힘을 한층 더 받고 있고 사업도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자동차 업종은 강한데 사실 오늘의 이 호재가 수소 에너지 어쨌든 수소차와 관련된 호재잖아요. 근데 현대차는 이렇게 잘 갔는데 반면에 수소차 관련주들은 하락한 종목들이 조금 더 많았거든요. 왜 이쪽으로는 힘이 안 맞습니다. 갔을까요? 사실은 이제 수소차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수소 아까 이동형 이제 그 연료 전지 시스템 같으면 사실은 이제 수소에는 가장 충전이 아주 충전소가 중요하거든요. 네. 함부로 이제 충전기를 가지고 이렇게 집에 막 이동형 있으면 거기에 충전해서 그것을 어디 발전 전력 공급 이동형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 그 이동 발전기를 가지고 충전소 가서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대중화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몇 개 수출해 가지고 이제 시험 삼아 하지만 이게 실제로 실적에 여러 가지 관련돼서 기여를 할 수 없을 걸 보이고요. 장기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또한 니콜라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네. 그럼 니콜라
그래서 뭐 동력 장치는 뭐 설명 안 했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뭐 밑으로 굴린 건데 물론 지금은 어느 정도 기술이 있어 한다 하더라도 네. 신뢰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또 대중화에 대한 의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직접적인 관련된 하나 솔루션은 계속 5만 대 좀 빠지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니콜라 이 신뢰가 있고 뭐 이제 정권 조사도 하고 만약 하게 되면 앞으로도 좀 더 안 좋을 걸 보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만약에 수소 관련된 수혜주가 있을까? 그러면 수소 관련 수혜주 찾기가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뭐 수소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부품이라든지 기술을 갖고 있는 하는 회사가 많아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관련돼서 실적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저 판매 대수도 마찬가지고, 네. 자 현대차 예를 들어서 현대기아차에서 수소차를 지금 올해 6,000대를 수출했다 쳐요. 그럼 6,000대가 올해 700만 대 수출하는데 6,000대라는 것은 현대차에서 정말 몇 프로도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보정을 받고 하더라도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그 또 규모의 경제도 안 된 상태고. 네. 그러면 나머지 산업도 마찬가지. 그래서 실질적 수혜를 찾다 보니까 안정적인 것은 현대기아차나 현대모비스라든지 이쪽이죠. 실제.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테마다 이렇게 보고 움직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함께 끌고 가는 테마이기도 한데 어쨌든 니콜라의 논란으로 인해서 조금 더 실적이라든지 실체가 있는 쪽으로 조금 눈을 돌리다 보니까 수소차 관련주들은 조금 약세를 보이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광무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 이 수소 연료 전지 수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뉴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수소차라는 키워드보다 수소 에너지라는 키워드 그리고 수소 네트워크를 위한 현대차의 발걸음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크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 보게 되면은 오늘 장후반 때 지수가 많이 약했어요. 이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지수를 동반해서 종목 하락이 좀 진행이 되었고 일각에서는 지수 대비해서 더 빠진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그런 측면에서 수소차, 뭐 수소 관련된 종목들 동반 하락했다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제 앞에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이 모멘텀이 굉장히 큰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 수소 에너지 관련된 사업에 관련된 기업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와 같은 시장에 대한 조정이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이 그렇게 시장에 외면받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뉴스가 떴는데도 안 갔다 이런 네. 포인트가 아니라 지수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 그래요?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씩 기대를 하고 있다라면은 오히려 빠졌을 때 매수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야기 되겠습니다. 이게 수소차 관련주랑 수소 에너지 관련주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수소차 관련된 종목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수소 차량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인 거죠. 그리고 이제 수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다른 것은 아니고 차의 부품을 만드는 거는 수소 연료로 해서 진행될 수 있는 구동될 수 있는 부품을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수소 발전기를 만들 때도 이제 공급되는 부품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네. 중첩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다만 이제 조금 다릅니다. 수소 연료 전지 이 스택 관련된 종목들이 아니라 이 건물용 스택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수소차 관련주들 뭐 지수 때문에 좀 하락은 하긴 했지만 또 오후 들어서 조금 다 꺾이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랑 좀 반대로 갔던 종목 하나가 현대건설기계더라고요. 최근에 수소 연료전지, 수소차 관련주로 살짝 묶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뭐 수소 연료전지 지게차, 굴삭기를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고 뭐 수소 특구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현대건설기계는 올랐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그동안에 현대건설기계 어떻게 보면 중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수소 이 발전을 해서 이제 뭐 새로운 제품을 준비한다. 모멘텀이 된 거잖아요. 네. 그동안에 잘 이제 예측하기 힘들었었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그냥 개별적인 호재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수소라는 키워드로 해서 볼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소차도 이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수소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수소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소라는 것을 이제 쓰기 전에 이제 장비에 대한 부분들, 발전소에 대한 네트워크에 대한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이런 이제 사업에 대한 모델을 볼 수도 있는데 수소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다뤄야 돼요. 수소라는 것 자체를 다뤄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수소라는 것을 얻는 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예. 최근에 와서는 가장 각광받고 있는 거는 물을 분해해서 네. H2O잖아요.
여기서 이제 산소와 수소를 분리하는 기술로 해서 수소를 얻는 방법도 있는데 뭐 수소를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석유화학 쪽에서 불순물을 통해서 수소를 얻는 방법, 네. 혹은 천연가스를 통해서 수소를 얻는 방법,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기 분해로 수소를 얻는 방법. 그래서 만들어진 수소에 대해서 최근에 와서 고순도 수소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기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수소를 얻었어요. 네. 수소를 모아놔야 돼요. 모으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또 기술이에요. 그래서 저장에 관련된 기술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모아놓은 것을 어딘가 필요한 곳으로 옮겨야 돼요. 운반에 대한 기술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수소를 다루기 힘들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충전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수소라는 이 키워드로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보시면 돼요. 수소 경제. 수소 경제로 네, 이제 하나를 이렇게 묶어서 보셔야 그 안에서 이제 각각의 모멘텀이라든지 이슈에 따라서 좀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수소 경제라는 큰 틀로 좀 봐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좀 관련주들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네, 실질적으로 수혜주를 아까 찾아야 된다 네, 이렇게 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연료전지 쪽에 우리나라 탑 회사는 두산 푸얼셀이고 네네. S 푸얼셀도 있지만 뭐 두산 푸얼셀이 연료전지 쪽의 사업을 분사해서 했으니까 두산에서 해서 가장 핵심적인 건 떨어져 나와서 두산 푸얼셀 그래서 주가가 5배는 올랐습니다. 네. 그럼 주가가 이제 주로 그 분야에서 할 때 알려주거든요. 가장 크게 수혜받는 것을. 그래서 실제까지 받쳐주면 되는데 이게 실제 꾸준히 앞으로 계속 나와요. 지금 수주도 잘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두산 푸얼셀은 이제 만약에 지금은 2년 뒤에 예상 실제가 주가가 40배 PL 이렇게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향후에 매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적이 내년에는 받쳐주지 않으면 다시 많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려가게 되면 다시 살 때 이것은 계속 좋으니까 사줘야 그래요? 되겠죠, 그죠? 그런 측면을 봐야 될 것 같고 네. 과거에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2017년도에 기본적으로 5배, 저가 대비 10배씩 막 20배, 30배씩 왔거든요. 그러나 전부 다 3분의 1 타작됐어요. 대다수가. 그것은 실적이 이렇게 해서 미리 기대치가 올라갔다가 실적이 안 나오고 막 적자 나오고 양극할 물질 막 적자 나오고 그러니까 3분의 1 다 내려갔다가 그 중에서 다시 실적이 받쳐주면서 올라온 주식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다시 고점 뚫고 갔거든요. 그게 바로 대주전자는 3천에서 10배가 갔거든요. 3만 원 옛날에. 대주전자요? 네. 그래서 이제 첨가제에서 이제 실적이 상반기에 작년보다 2배 이상 나오니까 그 고점을 다 뚫고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것도 3분의 1 타작 났거든요. 3만 원대에서 반은 이하로 왔으니까. 근데 지금 5만 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처럼 잔지적 그러면 결국 실적이 받쳐주는 장기적으로 회사를 찾아서 투자를 네. 계속 봐야 된다. 그럼 두산 푸얼셀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나라 글로벌뿐만 아니라 주도하는 건 현대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대차는 수소차 말고도 수소사의 기반에 어떤 구축하는 글로벌 탑티어입니다. 최고 회사이기 때문에 또한 이제 수출도 수소차 최초로 했고 이번에 또 비자동차부도 최초로 했고 그러니까 어떤 탑티어의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 현대차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실적 성장은 전체적으로 뭐 연료전지든지 아니면 수소사이드 에너지든지 수소차든지 네. 실적으로는 성장이 불투명합니다. 즉 그렇다는 불투명하다. 얘기는 네. 언제든지 주가가 급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장기적으로 좋다고 주로 우리 투자자는 장기로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안 받치면 반대. 전기차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랬었거든 배터리주가 네. 2017년 가고 2018, 19년도 거의 3분의 1 타작됐고 반타작됐습니다. 코로나 전에 말하는 거죠. 네.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고 특히 2, 3년 뒤에도 관련된 수소와 에너지와 수소차에는 5년 뒤에도 실적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 받쳐주는 회사만 찾아야 된다. 그래도 이 수소차라든지 수소에너지 산업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세요. 저는 산업 긍정적으로 보지 자체는 않아요. 긍정적이지 안 않으세요? 될 거라 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실적에 대한 부분도 조금 그렇죠. 우려를 하시는 그렇죠. 거고. 우려하는 거죠. 그 중에서 괜찮으시다는 게 두산 푸얼셀, S 푸얼셀 이런 쪽은 다 기존의 수소 과거에 이제 연료전지 사업을 계속 실적을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렇고요. 그렇게 실적을 내고 네. 있는 종목들은 이미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조정할 때 매수를 그럼 해도 예를 괜찮다라고 들어서 보죠. 충전하는 뭐 네. 이엔코일이라든지 뭐 충전하는 있잖아. 수소 충전. 네. 과거에 이제 전기차 충전한다고 이제 호스코 ICT 막 사람들 사가지고 뭐 평생 안 가, 평생 몇 년도 안 가거든요. 그처럼 수소 충전소 우리나라 지금 실제 24개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이게 충전소 만들어가지고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럼 이건 바로 문의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엔코를 못 가는 거 당연히 올라온 거 팔아야 되고요.
그런 것은 좀 가려내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광무 전문가님께서는 이 시점에서 좀 주목해봐야 될 종목 어떻게 찾아볼까요? 당연히 이제 수소차 키워드는 이제 현실적으로 제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수소차에서도 이제 중요한 거는 똑같은 수소차를 보더라도 어떤 것이 핵심 기술인가를 보셔야 돼요. 수소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스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게 있고요. 네. 그래서 스택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수소 연료, 그러니까 수소라는 것을 응집하기 위한 수소 탱크 관련된 종목들. 네. 그리고 수소라는 것을 이 연료 전지를 쓸 때 산소와 결합해서 나중에 친환경 물이 이제 나올 수 있는 배기가스 나오지 않고 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은 산소와 결합하는 공기 여과기 기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소차라는 단어보다 수소 에너지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거든요. 네. 제가 일전에 한번 하나 솔루션 얘기했을 때 하나라는 그룹이 바뀐다라고 했어요. 니콜라에 대한 포인트가 아니라 수소 에너지 사업을 하나라는 그룹사들이 모두 다 새로운 신사업부를 만들었다. 하나라는 그룹이 수소 사업에 집중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내용들의 뉴스가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뭐 이미 하나 솔루션은 2배 이상 올라왔지만 이와 같이 이제 그룹이 바뀌어서 이제 투자를 할 만큼의 수소 에너지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수소 에너지 사업의 가장 큰 시장은 북미 지역, 네. 미국이고요. 그리고 유럽 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콜라보를 MOU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같이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주요 국가들, 특히나 이제 미국과 유럽 또 우리나라까지 뛰어들어서 가장 이제 이 새롭게 투자가 되고 있는 게 순수 수소를 얻는 방법. 그러니까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거를 얼마나 이제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준비의 이제 단계가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고순도 수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이제 기술에 대한 트렌드를 찾으셔야 돼요. 고순도를 얻는 방법에 대한 생산 기술 네. 3가지가 있는데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저장에 대한 방법 보통은 이제 수소를 얻기 위해서 수소 탱크를 많이 해왔었는데 이것 또한 이제 새로운 기술이 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옮길 수 있는 운반 기술 액체로 옮길 거냐, 기체로 옮길 거냐, 화합물로 옮길 거냐 이게 또 중요한 기술인데 앞으로 이제 화합물로 해서 옮기는 것이 이제 주가 될 겁니다. 이 부분들에서 이제 기술에 관련된 트렌드를 찾아야 수소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큰 성장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품주라든지 뭐 기술과 관련된 주목을 하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대응 전략이요? 대응 전략이요. 어떻게 좀 접근을 할까요? 이제 앞에 가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기술에 관련된 종목들은 미래 성장력에 대한 부분들 보는 거잖아요. 네. 뭐 단기를 보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본격적인 시장에 대한 이제 포인트가 어디냐. 유럽과 미국이 대대적인 시장인데 이미 이제 유럽은 이제 갇혔다라고 봐요. 이제 어떤 이제 이 수소에 관련해서 네. 협약 조약을 만들 것이고요. 그 부분들이 이제 올해 7월달, 9월달에 나왔는데 아마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나올 겁니다. 그런 포인트 때까지 우리가 이제 수소 에너지에 대한 투자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고 네. 미국에서는 수소라는 것을 수소만을 쓰지 않습니다. 태양광이라든지 혹은 풍력이라든지 이와 같이 결합된 융합 에너지에 대한 산업을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앞으로 이런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시장에 대한 시간은 굉장히 많다. 예, 좀 메가 트렌드라고 보셔야 돼요. 뭐 단타 치려고 이 자리에 오는 건 아닙니다. 예, 장기적인 관점으로 아니고 보시면 장기적으로 좋겠습니다. 길게 보자. 그러면은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저는 어떻게 장기적으로 접근할까요? 봐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전문가님은 네. 그러면 저는 단기로 향후 이제 짧게 수소 전지 시장 분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동차도 있고 그다음에 대형 트럭, 상용차도 있고 한데요. 이쪽은 이제 상용차 쪽은 대형 트럭은 될 걸로 보이는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이제 대형 트럭하고 엔진차하고 수소차하고 되면 지금도 미국에서 서부에서 동부로 간다 그러면 이제 수소차로 갈지 아니 엔진차로 갈지 엔진차가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물론 환경은 그렇지만 왜냐하면 이제 연간 예를 들어서 10만 킬로 타면 이제 저 수소차도 연 오래 못 하거든요. 그런 게 네네. 있고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상용차는 좀 괜찮아질 거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 수소 쪽에는 백업 생산기라든지 연료전지 쪽에 그다음에 수소 터빈, 수소로 이런 쪽이 아마 성장하지 않을까 보고요. 수소 에너지도 우리나라만 지금 해서는 대중화를 못 시킬 거 보이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도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만 해서 도요타만 해가지고는 이 수소차 산업 시장을 끌어갈 수 없을 거다. 왜냐하면 대중화력은 한 나라가 해서 되지 않고요. 다 해야 됩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 우리만 해도 배터리 한 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마찬가지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트 보면 2030년 현대 수소차 판매량이 30년대 50만 대 정도거든요. 네. 그럼 2025년도 13만 대를 팔겠답니다. 현대차 그룹이. 네. 그러면 전체 현대차 판매량이 2%밖에 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 10년 뒤에 또 7%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이 7%를 50만 대 팔아봤자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즉 실적에 기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늬만이다, 낭비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로 이쪽은 모멘텀으로. 낭비다. 그렇게 네. 보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매매를 해야지 실적 보지 마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종목 한 가지 진단을 할 텐데요. 아무래도 오늘 현대차로부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현대차와 관련된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연 해피님의 종목이고요. 현대차 올려주셨는데 13만 9천 원에 20% 가지고 계시네요. 종목 진단과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미 수익을 많이 보셨고 현대차 최근에 잘 가고 있어요. 목표가 어디까지로 선정할까요? 먼저 이광호 전문가님. 네. 수익 잘 내셨고요. 그리고 상반기 때 실적주로 해서 현대차 본 거 잘 보셨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충분히 이제 차익을 챙겨도 될 때가 왔다라고 봅니다. 이제 현대차가 실적주로 올라왔어요. 근데 그 실적에 대한 그 이상의 이제 뭐 주가에 대한 선방이 됐고, 이 부분들에서 더 유지하려면은 내수에서 신차에 대한 효과 기대되지만, 해외 시장에 대한 반송차에 대한 산업이 턴온을 해야 돼요. 현대차가 내내 내수로만 이 실적을 채워갈 수는 없거든요. 왜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코로나에 대한 충격이 큽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곧 있으면 3천만 명 가까이 되고 사상자가 90만 명이 넘었습니다. 곧 있으면 100만 명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주요 국가들에 대한 확진세가 진정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투자가 힘들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저는 글로벌 자동차 소비에 대한 부분들 좀 더 눈으로 보일 때까지는 네. 현대차는 여기까지가 좀 고점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더 올라가봤자 5% 10%예요. 그래서 챙기시고 다른 섹터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익 많이 보셨습니다. 수익 실현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요. 자,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는 현대차는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일단은 이제 다 돌파했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18만 정도 목표가였거든 기존에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21만 그 높여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하면 23만 그 높여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이렇게 수익 거기 크게 났을 때는 단기가 아니라 좀 중기로 보면 지지선이 한 17만 정도 되거든요. 종가 기준으로. 그러면 한 17만 원이 안 깨지면 네. 계속 갖고 있다가 좀 더 봐도 되지 않을까. 지금은 이쪽 이 지수가 사상 고점 돌파할 걸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20만 원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17만 원 선을 좀 체크해 두시면서 지수가 잘 가는 동안에 20만 원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현대차로부터 나온 수소 에너지,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수소차 관련주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양한 시각들이 좀 존재했습니다. 여러분들 꼼꼼하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앞으로의 수소차, 수소 에너지에 대한 부분, 수소 경제 큰 틀로 한번 눈 돌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